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까지 했죠? 첨부까지 했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태, 어, 뭐였지? 첨부였던가? 첨부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태음 들어갑시다. 예, 태음성, 태음은 달을 상징을 하죠. 기본적으로 단아함과 수렴의 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징으로는 달, 여성 육친, 전택 그런 부동산 관련되는 거, 그리고 풍류. 풍류는 이제 놀고 즐기다라는 뜻이겠죠. 청결, 화기는 부. 이제 여기서 화기라고 하는 것은 태음이 주관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부를 주관한다, 부를 관장한다라는 뜻이고요. 재백과 전택을 주합니다. 그러니까 12상궁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태음이 움직였을 때는 태음이 가지고 있는 여성 육친의 문제인가, 전택 부동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제 금전적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인가, 이런 것도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음이라고 하는 별은 이런 특성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오행은 개수, 물이죠. 개수는 수를 상징하잖아요. 이 오행은 왜 해야 되는가? 그 질병을 얘기를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오행은 수에 관련되는 건 신장이나 콩팥, 그리고 여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용히 젖어드는 물을 상징을 하고 정서적인 깊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음이라고 하는 별은 감정성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부를 상징을 하고 단아함, 완벽주의, 결벽증 그랬는데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태음은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태음이 명궁에 있으면 좀 약간의 결벽증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를 상징하는데 왜 그러냐면 태음이 계속 움직이죠. 초저녁에 본 태음과 이렇게 새벽에 본 태음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달의 위치가. 그리고 어제 본 달과 오늘 본 달은 다르죠. 생김새가. 그래서 역마를 상징을 하고요. 수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간 분야 그랬는데 부동산 투자, 전택은 집이죠. 주식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증식에 강한데요. 태음이라고 하는 별은 재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재성인데 같은 재성이라도 태음의 재성은 조금씩 꼼지락거리면서 버는 돈을 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곡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버는 돈을 무곡이 간장을 하고요. 그리고 첨부는 지키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재백성이라고 해서 재물을 간장하는 별인데 이렇게 이제 태음이 간장하는 것은 조금씩 소소하게 벌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태음이 공겁이라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공겁이라는 걸 보면 통 크게 이제 움직여서 크게 벌고 크게 망하고 그래요. 대부분 크게 망합니다. 공겁을 보면 그렇습니다. 화록이나 록존을 봐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예, 주식 단타 잘하죠. 이 화록이나 록존을 봐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태음이 재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재물은 록을 봐야지 좋아요. 그래서 첨부도 그렇고 무곡도 그렇고 태음도 그렇고 다 록을 봐야지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록이 없으면 지나 학기를 높여서 재물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작일성을 봐야죠. 장점은 온화하고 침착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정직하고요. 예술적인 기질이 풍부하고 섬세하여 문해, 설계, 디자인 등의 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하고 모으는 능력이 탁월해서 경제관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명궁이 태음이면 대체적으로 돈을 잘 모으고 잘 굴려요. 근데 명궁이 함지에 있으면서 살성을 많이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모아요. 무조건 이게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진 않겠죠. 단점, 음침합니다. 음의 속성을 갖잖아요. 태음은 양이고 태음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음침해서 속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고 혼자 공상하거나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심과 질투가 있고 소심해질 때가 있고 결백증으로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깊은 그러니까 태음은 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얘기를 할 때 오래된 회사 다니네요 하는 태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음이 움직였을 때
어떤 회사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오래 다니던 곳 또는 오랫동안 알아봤던 곳 또는 오랜 역사가 있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이라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에서 복덕궁에는 항상 거문이 따라와요. 태음의 특징이죠. 복덕궁에는 항상 거문이 따라오고 육합으로는 항상 무곡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재성이 묶여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내면의 정서와 기복, 초조함이 있습니다. 거문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거잖아요. 이 거문은 어두움을 뜻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문은 복덕궁이 항상 따라오고 태음은 항상 이렇게 그 부모궁에는 탐낭이 있고 그렇습니다. 외모적인 성향, 인상은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그 여성스럽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여성스럽다. 얼굴형이 예쁘고 이목구비가 섬세해서 남녀 모두 미남 미녀가 많다 그랬는데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남녀 모두 미남 미녀가 많은 건 아니고요. 좋게 봐줘서 피부 미인 이 정도? 아니면 좀 깔끔한 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 태음은 사실 이제 깔끔하거나 잘생겼다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남자가 태음이 되어버리잖아요. 약간 후덕한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자가 태음이면 좀 여성스러운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겠죠. 분위기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우아하고 기품이 느껴집니다. 딱 여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귀부인 이런 느낌. 예의 바르고 점잖은 선비나 교수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랬는데요. 뭐 얘기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그 보자길성이나 살성의 조합을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형 임묘하면 그랬잖아요. 임묘하다라는 것은 신유술 해자축궁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임묘하면 적당히 살집이 있어서 보기 좋으나 낙함하면 다소 수척하거나 예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태음이 낙함하면서 살성 봐버리고 운이 나쁘면 되게 살이 잘 쪄요. 태음은 수용성이잖아요.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여요. 뭘 먹으면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어요. 태음은. 그리고 눈을 상징을 하는데요. 태양은 왼쪽 눈이라고 한다면 태음은 오른쪽 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음이 화기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른쪽 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달빛이라 그래서 시력과 밀접합니다. 여성의 생식기나 가슴을 상징하기도 해서 여성 융친을 상징하기 때문에 건강에서는 자궁, 난소, 부인과 질환에 관련이 많이 되고요. 신장 및 비뇨기 그랬는데요. 오행상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 신장, 콩팥 이런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의 수분 대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태음이 낙함하거나 그러면 이 수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걸로 나타나죠. 피부가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연골 부위 있잖아요. 무릎, 관절 이런 부위가 이제 수분이 많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런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는 가장 큰 건 정신 건강이죠. 복덕궁 거분의 영향으로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 자폐, 심리적인 결함 등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태음이 뭐 경향을 보고 천형을 보고 뭐 이러면서 음적인 별 있잖아요. 그 음살이라든지 이러면서 또는 자보우필 중에서 우필, 문창문곡 중에서 문곡 뭐 이런 식으로 음성이 가득 모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자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도 또한 살성을 많이 봐버리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결함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적성. 이제 보통 여자들과 관련되는 모든 일을 다 태음이 관장을 해요. 그래서 산부인과, 미용, 부동산, 작가, 설계사, 교수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것만 봐도 여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태음이 장사한다 그러면 여자들 관련되는 장사, 여자들이 많이 사는 장사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금속, 화장품 장사 뭐 이런 것들이 잘 맞고요. 딱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 왜 끼었을까요? 아까 전택을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주관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되는 일. 그리고 작가 그랬는데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사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용성이 있어서 그런 거고, 교수 그랬는데요. 이 교수는 태양, 태음, 자미, 천부
이게 다 영도력을 가진다 그러거든요. 영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더십하고는 좀 달라요. 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인데 영도력은 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것이 영도력이거든요. 그래서 교수, 남 가르치는 일 이런 게 잘 맞는다는 뜻이고요. 여기 또 나왔네요. 비즈니스에 화장품, 화학, 여성용품, 고급 자동차 그랬는데요. 태음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태양, 태음, 천기 이런 것들은 다 자동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자동차, 선박, 물에 관련된 거죠. 얘도 식품, 식품에서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술, 연예 그랬는데요. 방송인, 연예인, 도예, 미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태음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방송, 연예 이런 게 잘 맞고요. 미술, 도예 이런 것들이 잘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마 기질이 있어서 변동이 많은 직업이나 회에 관련되는 직업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태음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여성성이 있다, 움직임이 많다,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륭조합에 따른 변화 그랬는데요. 태음도 재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화록, 록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성이기 때문에 백관조공 당연히 좋아하겠죠. 보통 이제 이 주성들은 자부오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태양태음은 이제 창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빛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는 게 창곡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꾸밈을 관장하는 창곡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함했는데 살성을 많이 보면 태음은 자폐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경양탈화를 만나면 사람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합니다. 태양태음은 경양탈화를 보면 인리산재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사화의 작용. 태음 화록, 정년생은 태음 화록을 보게 되는데요.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화록을 봤으니까. 왜냐하면 태음 자체가 재물운인데 록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변하고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내면의 초조함은 있으나 왜 그러냐면 정년은 사화가 어떻게 붙냐면 정월동 기거 그래서 거문에 화기가 붙어요. 이건 이제 사화 애우는 것은 이거 14주성 끝나면 설명드릴게요. 객관적으로 큰 부를 이룰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멘탈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음 화권, 무탐월 해가지고 태음 화권이 붙습니다. 무년생은 또는 무년이 되면 부드러움 속에 강한 통제력이 생기고 재물 운영하는 권한이 커지고 그리고 여성 육체는 불리함이 개선됩니다. 태음이 이제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은 권력, 권한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드러움과 권력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부드럽게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태음 화과, 개년생 또는 개년 이런 게 오면 개파가 음탐 해가지고 태음 화가가 붙습니다. 명예를 통해서 재물이 들어오는데 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명예나 명성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려지다,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과거든요. 그러면 태음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아하고 총명한 게 드러났다. 과 붙었으니까 시험이나 학문 같은 것에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서적인 기람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남자는 아름다운 아내를, 여자는 능력 있는 남편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태음 화가뿐만이 아니라 화가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신궁에 화가가 붙었다 그러면 외모가 남들한테 알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잘생긴 외모든 못생긴 외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음 화가는 이쁜 배우자를 만나거나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궁에 있을 때 얘기겠죠. 태음 화기, 을년생은 태음 화기가 붙습니다. 착오와 실수의 아이콘 그랬는데요. 화기도 이렇게 이 살성 중에 하나잖아요. 태음이 살성을 만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착오가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투자 실패나 여성 육친과의 갈등, 정서적인 불안이나 남모를 고민, 비정상적인 연애 등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음 화기가 자녀궁에 있죠. 이게 자녀궁에 있으니까 선천의 화기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천에 있는 화기와 운에서 만나는 화기는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의 화기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한다면 운에서 오는 화기는 장애, 막힘,
스트레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사화할 때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다음으로는 이제 희귀. 희귀에서 이제 좋아하는 것은 개월, 백간조공 이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창곡이 빠졌네요. 창곡, 문창, 문곡 이걸 이제 좋아하죠. 그리고 화과 좋아합니다. 화가보다 뭐 좋아해요? 화록 좋아하죠. 화록 좋아합니다. 그리고 묘황지에서 녹존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다음에 기, 싫어하다라는 뜻이죠. 음살 싫어합니다. 태음도 음적인데 음살 말 그대로 음적이죠. 여기서 여자 명에서 태음이 음살을 보고 명심복덕궁에서 다른 음성을 만나면 정신질환이나 원인 불명의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살은 역학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신기를 관장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살성이랑 같이 봐버리고 막 그러면 막 빙의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음살이라고 하는 별은 이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술인이라고 한다면. 다음은 이제 낙함지에서 사살을 동공했다. 사살이라고 하는 것이 경양타라 화성영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낙함지에서 사살을 동공하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예민해가지고 피해의식도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낙함지에 녹존이 동공하면 왜 안 좋냐면 태음은 녹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낙함했을 때 녹존이 동공만 안 좋냐면 힘이 없는데 녹존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경양타라가 침범을 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하고 보수적이 되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낙함지의 타라, 영성, 천영, 함지, 대모, 천어, 음사를 만나면 흉하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4개 이상 있다. 4개 이상 있다. 이러면 이제 정신질환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망성, 절공, 공겁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 태음은 재성이기 때문에 공망이나 절공이나 공겁은 돈을 이렇게 소모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태음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태음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팁인데 달빛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태양빛을 발산한다. 이거 뭐냐면 수동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뀌니까 명궁이 태음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환경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대치동 가야지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수용성이라 그래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사는 환경 자체가 안 좋아 버리면 그 내 인생도 이상하게 변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태음인데요. 자궁 태음 천동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노래방 나가자 그래서 노래방 갔다가 인생이 계속 그때부터 이렇게 술집을 전전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태음은 묘왕지잖아요. 자궁 태음 천동이면 묘왕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술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은 항상 환경이 어떤가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태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없으면 2, 있으면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제가 빨리 질문하세요. 빨리 답변하시고. 없어요? 2? 없어요. 태음 이해했어요? 태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1. 수용성.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도 잘 받아들여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스라이팅도 잘 받아들여요. 태음이 낙함하거나 또는 화기나 살성을 보면 뭔가 잘못되면 내 탓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시키잖아요. 금방 그래 나 때문에 그런가 봐.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여성 관련 이런 것들 잘 맞는다. 예, 이런 거. 움직이는 것과 잘 맞다.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자, 다 일을 했기 때문에 탐낭으로 넘어가죠. 탐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늑대를 얘기해요. 일이라고 하잖아요. 승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승량이? 일이, 승량이, 늑대. 다 욕심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다 이제 내가 다 가질 거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탐낭이 도화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탐낭의 도화는 일단 즐거운 걸 찾는 건데요. 호기심. 이거 대표적인 게 호기심이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가지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탐낭도 즐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 천동도 즐기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탐낭은 항상 육합으로 천동을 봅니다. 둘 다 똑같은 그런 즐기는 걸 좋아하는 건데요. 탐낭에 즐기는 것은 찾아가서 즐기는 거예요. 뺏어서 즐기는 거. 내가 저거 가지고 놀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뺏어 가지고 노는 걸 얘기를 한다면, 천동은 뭔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가지고 놀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나요? 이해가 안 된다 2번 이해가 된다 1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둘이 육합관계라서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은근히 가지고 논다 이런 거예요. 은근히. 왜냐면 탐낭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뺏어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갖는 수단이 뭐냐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주고 나한테 필요한 걸 가져요. 탐낭은 되게 처세를 잘해요. 남의 걸 뺏어오기에 남이 내가 준지 모르고 내가 손해본지 모르고 주게 만드는 게 탐낭이에요. 천동은 주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똑같은 말인가요? 여기 책에는 안 나온 건데, 탐낭은 타인이 자신이 뺏긴지 모르고 뺏는 거, 뺏긴지 모르고 주는 거. 천동은 왠지 줘야 될 것 같아서 주는 거. 똑같이 주는 건데요. 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수작을 부려서. 근데 그 수작을 수작이라고 모르는 거고요. 천동은 아휴, 안타까워서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 차이가 조금 구분이 가시죠? 왜 그러냐면 천동은 어린 아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애니까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탐낭은 원래 이제 달기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여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뺏겼지? 지나고 놓고 보니까 뺏겼네, 이용당했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탐낭이에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남한테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는데, 탐낭은 애써서 뺏어온다면, 그 뺏어온 것도 상대방이 뺏긴지 모르게 뺏어온다면, 천동은 왠지 줘야 될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합에 있는 천동이 같이 이제 똑같은 복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성이라고 하거든요. 얘도 복성이고 얘도 복성이에요. 이제 개요, 팔방미인, 수완가 그랬거든요. 상징은 욕망, 도화, 사교, 처세 뭐 이런 거예요. 기회를 만들고 이리의 특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화복을 주관합니다. 탐낭도 화복을 주관하고요. 천동도 화복을 주관하지만 탐낭은 화도 주관하고 복도 주관해요. 천동은 그냥 복만 주관해요. 이렇게. 왜?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누군가를 도왔어. 이거 천동한테 도와준 거예요. 사람이 도와줬을 때. 근데 탐낭은 왠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오행으로는 간목을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위로 뻗어가려고 하는 생명력과 호기심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탐욕형, 다재다능, 처세술, 변덕, 횡재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처세에 능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빠르고 목표가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게 됩니다. 어학에 능하고 예술, 잡기 등 다양한 방면에 재주가 많아서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단점은 다학소성,
이게 이제 많이 알지만 깊이가 없어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탐낭이 명궁이면 남들보다 빠르게 배워요. 뭔가를 배울 때 몰입을 해서 금방 내 걸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금방 또 식어요. 그래서 식어버리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래서 좋아할 때 반짝 좋아하고 싫어할 때 딱 식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탐낭의 마음에 들려면 계속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넘어갈 듯 안 넘어가야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낭이 좀 그런 면에서 도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짧게 이렇게 사귀고 끝내버리고 하는 거니까. 욕심과 질투가 강하고 실속보다는 화려한 거칠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색 잡기나 도박, 유흥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발, 횡파 그랬는데요. 횡발하는 것은 화성이나 영성을 봤을 때. 화탐 그랬네요. 영탐 그랬고 이게 이제 횡발, 횡파를 얘기를 하거든요. 화성이나 영성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격발하게 됩니다. 그랬는데요. 탐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빠르게 얻어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도 굉장히 빠르게 폭발하는 성향이 있고 영성은 은근하게 격발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탐낭이 화성이나 영성을 만나게 되면 발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살성을 보거나 화기를 보면 횡발한 다음에 반드시 횡패하니까 금전관리 성공 후에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화탐격, 영탐격 그러는데요. 갑작스러운 횡재를 의미합니다. 군인으로 공을 세우거나 주식 투기로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명궁이 탐낭이면 화성이나 영성이 있는 궁을 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궁에 있는 육친을 만나면 굉장히 일이 잘 풀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화탐, 영탐의 단점은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상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주의할 점이죠. 화탐, 영탐 하는데 양타를 보게 되면 횡발한 다음에 바로 망한다. 횡패가 따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손 털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모, 신체, 인상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화려한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도 있고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14주성의 외모 설명에서 이쁘다, 뭐 잘생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탐낭 못생긴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탐낭이 도화를 보거나 그러면 이쁠 수 있어요. 근데 고진가숙이나 뭐 이런 거 봐버리잖아요. 이러면 이제 안 이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궁이든 탐낭뿐만이 아니라 어떤 14주성이든 명궁이나 신궁에 도화가 있으면 일단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못생겼을 수도 있는데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도화가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탐낭은 잘 꾸민다, 잘 놀게 생겼다 뭐 이런 거 또는 몸매가 착하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빛이 중요한데 눈빛이 크고 요염하고 눈이 크고 눈빛이 요염하고 반짝거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듯한 영악하면서도 매혹적인 눈매가 특징입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 눈을 제가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분위기는 풍류를 즐기는 한량이나 예술가 같은 느낌을 주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자신을 꾸미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탐낭이 재미는 있죠. 제가 부처궁에 탐낭이 있어가지고 탐낭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탐낭이 저랑 안 친하더라고요. 체형은 임묘했을 때 진술충미궁에 있을 때는 키가 크고 풍만하고 육감적인 체형이 많으며 함지에서는 수척하고 왜소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탐낭 명궁임 눈웃음을 쳐요. 그렇군요. 주변에 탐낭 명궁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체 부위는 간을 뜻하죠. 목이니까 간목은 머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머리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낭이 화기나 아니면 이 탐낭이 살성을 보거나 그러면 간이나 머리 쪽 한번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생식기 및 하체를 뜻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도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식기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피부는 결이 곱지만 관리가 안 되면 도와 관련된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랬는데요. 일단 피부가 좋은 거는 태음하고 천동이죠. 건강시 주의사항. 간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술을 즐기는 경우 간 경변이나 지방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도화에 관련되는 질병. 정욕이 강해서
성생활이 문란해질 경우에 비뇨기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성 관련되는 거라서 뭐 영성이나 탈화나 이런 음적인 별이 같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적인 질환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살성을 봤을 때 피부에 흉터가 생기거나 이제 사고로 인해서 하체 부위를 다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체를 다친다. 이거 이제 한 번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임상하다가 어디가 다쳤어요. 그런데 탐낭이 어디가 다쳤지? 이랬을 때 간이 다쳤나 머리가 다쳤나 이럴 수도 있는데 하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직업. 비즈니스 쪽을 얘기를 하면 이제 비즈니스 직업이죠. 영업, 홍보, 접대, 무역, 외국어 관련된 업무 그랬는데요. 홍보 쪽, 접대 쪽 또는 유흥에 관련되는 직업 아니면 재미있는 거,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술, 오락 같이 포함이 돼 있죠. 재밌잖아요. 연예인이 되거나 또는 연예계나 문화 사업을 하거나 미용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용은 이제 좀 화려하게 꾸미는 쪽이잖아요. 그런 쪽하고 음식점 이랬는데 여기서 음식점이 아주 탐낭하고 잘 맞지는 않고요. 퓨전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만약에 한다면 탐낭의 음식을 한다 그러면 퓨전 음식 또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락 서비스업 이런 게 오히려 더 잘 맞죠. 그리고 정신세계 쪽으로는 이제 역학, 종교, 철학, 오컬트, 탐낭이 공망이나 천형을 보면 정숙해지고 이쪽이 발달합니다 그랬는데 탐낭은 자유분방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경향타라 천형이에요. 그리고 공망이에요. 이런 걸 봐버리면 탐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호기심이 강해갖고 이것저것 막 손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해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학 쪽이라든지 종교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게 안 하죠. 하다가 재미없으면 간둬버리거나 돈 안 되면 간둬버리겠죠. 그리고 인간 심리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상대하는 모든 일에 사람 상대하는 모든 일에 다 탁월합니다. 이제 기룡을 볼 때는 이제 보필, 녹존 등을 같이 보는데요. 기인의 조력을 만나서 조력자가 생기거나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녹존이나 이런 거 보필이나 이런 거 별로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봐야 돼요. 활용, 화성, 영성. 여기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책을 보면 창곡을 볼 때 여기 이제 보면 이미 재주가 많은데 창곡까지 더해지면 너무 화려함만 쫓거나 경박해지기 쉬워서 도화사고, 스캔들이 나기 쉽고 탐창, 탕곡, 작사전도 그랬는데요. 문창이나 탐낭, 문곡이나 탐낭 이게 만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죠. 작사전도, 만들어진 일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탐낭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화성이나 영성을 협으로 만나는가 그리고 또는 삼방으로 만나는가 또는 건너뛰고 한 칸 건너뛰고 만나는가 이러면 협으로 만나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는가 아니면 이제 문창이나 문곡을 만나는가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문창 문곡을 보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반전인데 이 반전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뭔가 상황이 변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처궁에 탐낭이 있는데 문창궁 문곡이 같이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혼으로 인한 신분 상승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 배우자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또는 탐낭이 명궁에 있는데 문창문곡이 배우자궁에 있을 때, 부처궁에 있을 때 뒤집어지거든요. 이때도 신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확 나락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내 신분이 나락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탐낭이 부처궁에 있어서 작사전도가 일어났어. 명궁의 탐낭인데 부처궁에 문창문곡이 있어서 작사전도가 일어났어. 이랬을 때 내 신분이 확 변할 수 있다니까요. 이 변한다라는 개념이 좋으면 신데렐라가 되는 거고 안 좋으면 정말 나락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때문에 나락갈 수 있어. 우리 집이 잘 살아요. 내가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부처궁에 이제 작사전도가 됐어요. 이러면 남자 진짜 신중하게 만나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 신중하게 만나야 돼요. 만났는데 막 그 있잖아요. 김은혜고 막 고유정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나락가거든. 인생 나락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탐창탕곡 작사전도 화탐 영탐 격발
활용 격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격발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작사전도라고 하는 것을 탐낭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화성 탐낭, 영성 탐낭. 이거는 격발. 갑작스럽게 발복. 근데 화성 문창, 화성 문곡. 이건 아니 화성이 아니고 탐낭 문창, 탐낭 문곡. 이거는 작사전도 뒤집어진다. 신분 변화 가능하다.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부처궁에 이게 작사전도가 됐어. 어때요? 신분이 확 상승하겠죠. 이런 거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망성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 공망을 보거나 천영을 보거나 뭐 이랬을 때는 도화의 기질이 눌려져 가지고 사람이 단정해지고 종교나 예술적인 깊이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탐낭이 부처궁에 있는데 천영이 있거나 공겁을 봤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왜? 배우자의 바람기가 사라졌거든. 나는 탐낭을 좋아해가지고 잘 꾸미고 재미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부처궁이 탐낭이 있거든요. 근데 탐낭에 경양도 있고 천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낭의 도화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나한테만 재밌는 거야. 밖에 나가서 막 도화끼를 부리고 막 이런 걸 안 해버리고 딱 나를 만난 순간 그냥 차분해진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을 결혼을 할 때 왜 했냐면 술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아, 우리 누나들이랑 대작할 수 있겠네 그랬는데 저랑 결혼하니까 술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 팔자가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탐낭이 천영을 봐버렸더니 도화가 확 죽어가지고 예,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탐낭의 사화. 탐낭 화록은 무년생일 경우에 화록이 주어지는데요. 사교성이 있고 재주가 극대화돼서 돈을 잘 벌고 잘 씁니다. 화령을 보면 횡리하는데요. 도화성계가 겹치면 주색 잡기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탐낭 화권. 기년생이면 기무탐 양곡해가지고 화권이 주어지는데요. 추진력과 투기심이 강해지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발동합니다.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심신이 피곤합니다. 탐낭 화권, 탐낭이 권위를 얻었다라는 뜻인데요. 딱히 뭐 좋은 것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탐낭 화기, 탈속의 기운을 갖는다 그래서 돈 안 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욕이 줄고 정신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탐낭 화기, 그래서 운에서 탐낭 화기를 만난다고 해서 크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랑을 빼앗기거나 헛돈 쓰는 등 심리적인 좌절이 있으나 오히려 도화 사고를 막아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낭 화기는 그다지 별로 많이 안 나빠요. 왜? 탐낭이 화기가 되려면 파군이 화록이 되거든요. 탐낭의 탐낭의 재백궁에는 화록이 붙어요. 나는 정신세계가 막 아행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겠고 막 돈 안 벌어도 돼 막 그래서 아무데나 막 여기 돈 안 될 것 같지만 땅은 좀 사놔야지 하고 샀는데 파군이 록이잖아요. 거기 재개발 돼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탐낭 화기는 크게 무서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희기, 그래서 좋아하는 거. 활용, 격발의 의미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기라나 다른 흉성이 있으면 횡바로 횡패. 다만 이제 활용을 봤을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모가 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서 감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개월, 윗사람의 도움이나 주변의 도움이 있으니 좋다. 개월 보필 좋아요. 록전 화록 다 좋아합니다. 공망성이 좋을 때도 있죠. 공망과 천영이 만나면 도화 성질이 예술성으로 발휘돼 가지고 도화가 중중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도화랑 그러니까 공망이랑 천영이 있을 때 탐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적인 자질 같은 걸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창곡이 있고 천영이 있으면 성실하고 근면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이신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방종한 것들의 규율을 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천영이 공겁을 만난 천영, 그 공겁이 속세를 못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천영이 있으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천영이 다 관리를 해버려요. 경양과 천영 그러면 이제 좀 안 좋긴 하지만 이게 경양이 너무 방종하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천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영은
가끔은 나쁜 짓도 하지만 좋은 짓도 합니다. 천영창곡은 동궁하거나 대궁으로 보는 게 좋죠. 삼방에서 보는 거는 조금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의미냐면 삼방에서 보는 것은 내 팔다리잖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데요. 협으로 들어오거나 대궁으로 보거나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재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천영 창곡이 있더라도 이 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화가 되어 있어야지 좋습니다. 싫어하는 거, 경향탈화를 싫어합니다. 도화 성질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지요. 왜요? 탐낭은 도화이고 경향을 만나면 경향은 1점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칼로 푹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한 점에 몰입하게 되는 게 경향이잖아요. 근데 탐낭의 도화 성질이 경향을 가져버리니까 집착하는 걸 얘기를 해요. 술집 가서 술집에서 만난 아가씨에 집착해버리는 거. 타라도 마찬가지죠. 타라도 갇혀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도화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더 증가돼 버려요. 그래서 경향이나 타라를 만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살처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살은 이제 탐낭이 음살을 보면 역학적으로 빠져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처녀는 이렇게 뭔가를 꾸민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자기 합리화한다? 이런 것. 바람 피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경박스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창곡 싫어합니다. 문창문곡 싫어하죠. 당연히. 작사전도 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해궁에서는 특히 싫어합니다. 특히 해궁에서는. 해궁에서는 이제 도화범주라고 하죠. 그래서 더 싫어하는데 왜 싫어해요? 탐낭의 그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가볍고 활동적인 그런 것들이 창곡을 만나가지고 더 과하게 움직여져서 그렇고요. 작사전도 돼버려서 뭔가 잘 되다가 뒤집어 엎어버려요. 삼방에서 보는 건 제외한다 그랬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제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방에서 본다는 것 자체는 이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파급력이 좀 약해요. 협으로 들어오거나 동궁하거나 대궁에 있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파급력이 약하더라고요. 탐낭은 이리와 늑대의 눈, 이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욕심스러운 눈이라는 얘기죠. 배고픈 이리처럼 목표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들지만 배가 부르면 금방 흥미를 잊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야생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화탐영탐운이 오면 박수 칠 때 떠나야지 재물을 지킨다라는 보너스 팁이 있죠. 자, 이걸로 이제 그 탐낭에 대해서 했는데요. 더 모르겠다 2번. 아니다. 이제 알겠어요 2번. 모르겠어요 질문. 2번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